자, 미국에서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악화 전망에 주가가 급락해서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11시를 전후로 해서 나오시는 이분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면 저희가 시청률이 확 튀더라고요. 박재영 스페셜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예상하세요? 저는 예.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스냅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40% 하루에. 그렇죠. 물론 이게 그거에 비하면, 내일 본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예. 이게 시간으로 한 6% 정도 떨어졌는데 뭐 실적 발표하자마자는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하나 까보니까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뭐 내일 본장 열려서 스냅처럼 뭐 넷플릭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실적은 좋았습니다. 요새 나오던 패턴들은 다 그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전망이 안 좋다. 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이 82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이제 컨센서스를 다 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했습니다. 46%가 말이 46%지 작년에도 많이 성장했을 텐데 46% 성장했다라는 거는 박수 쳐줄 만한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우려.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79억 달러에서 82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들보다는 한 5억 달러 정도 적은 거거든요. 거기 이제 CEO인 젠슨항 CEO가 이제 중국의 봉쇄 영향이 있다 분명히. 중국이 뭐 문을 닫았는데 거기 중국의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향이 한 5억 달러 정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안 좋은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좀 될 거고 중국도 그렇죠. 이제 6월 달부터는 봉쇄를 푼다라고 하니까 하반기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랬듯이 넷플릭스도 이제 감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CFO가 나와서 인력 감원을 비롯해서 비용 절감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장주들이 비용 절감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장주들은 비용을 돈을 써가면서 네. R&D 투자를 해서 성장하는 게 성장주인데. 맞습니다. 근데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그러면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돼서 하락한 거고. 근데 실적을 뜯어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83%가 급증을 했거든요. 이게 뭐 사실 엔비디아가 잘 되고 안 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엔비디아를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 아닐까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가 많이 팔려야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많이 탑재될 거고 이런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 실적 괜찮아요. 물론 이제 숫자적인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우리는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뭐 이런 거죠. 앞으로 디램 가격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계속 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잘 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삼성전자가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보면 이제 메모리가 큰 축으로 보면 세 개예요. 모바일, 데이터 센터, PC향.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은 이제 중국 쪽에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데이터 센터는 매우 좋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은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못 믿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얘기해도 못 믿고 삼성전자가 얘기해도 못 믿고 하이닉스가 얘기해도 못 믿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3% 성장했는데 뭐 얼마나 더 성장을 하란 말이냐.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진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서버용 수요가 견조해서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데 약간 희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서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게 게임 쪽인데 네. 이번에 매출에서는 게임보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예. 게임 쪽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닌텐도나 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수요인데 예. 여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에 조금 더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젠슨항 CEO가 이제 하반기에 뭐 GPU, CPU, DPU, 그다음에 로봇공학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네. 역사상 가장 큰 신제품의 물결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인텔 이런 쪽 이야기를 할 때 DDR5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인텔의 이제 신제품 CPU 이게 나오면 DDR5로 다 교체를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CPU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메모리들이 탑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작년 초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인텔의 신제품 출시가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 수요도 좀 밀리고 그랬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수요들, 네. 메모리의 새로운 수요들이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실적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삼성전자 주가 좀 아쉽긴 한데 예. 오르다가 좀 다 밀렸어요. 예. 근데 앞서서도 뭐 TSE나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듯이 예.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 쪽들은 오늘 또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증시에 막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저는 반등이 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들도 사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에 대한 불신이 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너무 이제 단순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환율 때문에 그렇다? 뭐 1,290원에서도 팔고 1,260원에서도 파는데 환율 때문에 판다는 너무 근거가 빈약한 것 같거든요. 약간 반도체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불신,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AMD, 엔비디아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좋을 거야. 얘들 실적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매수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가 반도체에 대한 신뢰를 기반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저는 어제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도 이제 거의 10% 가까이 떨어져서 네. 요즘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급락이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던 만큼 또 충격을 주나 앞서 스냅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톤의 해석들이 더 많은데 네. 네, 차 사장님께서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증가가 갖는 의미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수요가 둔화된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PC, 뭐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요가 다 줄어들지 않겠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기술주에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요. 거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리고 있는 환경이어서 그렇죠. 예. 불안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많이 빠지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하향 안정화? 심리가 개선될 때까지 더 안 떨어질 것이다. 약간 이제 그런 희망을 좀 걸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 투자 의견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시장은 먼저 매를 맞았어요. 삼성전자가 사실 1년 내내 하락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궤적을 가져갈 것이다. 이건 너무 비관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너무 긍정적인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비관적인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투자에서는. 그러면 이제 상승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이 떨어졌고 실적 괜찮고 실적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진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떨어지면 오히려 미국보다 좀 견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 주식 엄청 좋았잖아요. 나스닥 엄청 좋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 좋았는데 우리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예.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어떻게 예. 좀 보면. 그러면 반대 현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또 기술주가 좀 빌빌될 때 그들은 또 찾겠죠. 기술주 중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싼 데가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PER이 100배래.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똑같은 이익을 벌더라도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가격이라는 거는 EPS와 멀티플이거든요.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이 가격인데 EPS는 그대로 있어도 높아진 PER이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멀티플이 낮아지는 걸 보는 투자자는 야 그래 그렇게 너무 높은 거는 우리가 좀 너무 과했어. 네. 너무 성장을 높게 쳐줬어. 그러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기술주나 성장주가 계속 시장을 리드를 할 거잖아요. 사라지는 사양산업이 시장을 리드할 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그럴 건데 그러면 싼 종목은 뭐야? 라는 것을 찾는 순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성장성보다는 밸류에이션에 좀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을 찾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너무 싸거든요. 외국인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전 쏠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한마디에 딱 꽂혔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싸다. 그렇죠. 너무 예. 싸요. 그리고 너무 싸서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명확한 결론 기억하겠습니다. 5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올린 건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연준 회의록 공개 관심이 갈 것 같은데 핵심 몇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어제 이제 FOMC 회의록에는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단 예. 시장을 안도시킨 거는요.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FOMC 회의록에서 6월, 7월 50bp 두 차례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는 못을 박아줬어요. 예. 그런데 75bp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75bp, 100bp 이야기하는 것들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50bp 두 번은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시장에 안 돌릴 리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1분기 GDP 성장에 대한 GDP가 1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제가 뭐 지난번에 이게 한 번 더 나오면 그 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게 성장에 대한 신호 성격은 없다.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만 한 60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의 생각은 경기는 괜찮아. 예.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예. 명확히 올 FOMC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새 지금 연준에서도 살짝 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그전까지는 그래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거였는데 지난주 이번 주부터 블러드 총재도 약간 이 블러드 푸시라고 할 정도로 그래 3.5%까지 금리를 올리긴 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플레 잡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내려줄게. 이렇게 예.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죽일 생각은 없어.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지. 대신에 그렇게 해서 뭔가 충격이 있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내려줄 거야. 이런 이야기 했고 보스틱 연은 총재도 소방차도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여. 근데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겠어? 9월 달에는 6, 7월에는 50bp 올리는 거 맞다 쳐.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9월 달에는 한번 쉬어야 돼. 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9월에 보고 만약에 경기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 멈추든지 이제 새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다가 이게 살짝 갈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연준 내에서도 무조건 인플레 잡아야 된다. 이런 스탠스에서 그래 이제 경기도 조금 봐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뭐 4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S&P도 20%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를 잡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이제 논조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너무 안일하게 경기는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5월 FOMC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실기를 한번 했잖아요. 예. 파월 의장이. 예. 인플레이션 안 나타날 거야. 일시적이야. 이래놓고 잘못됐는데 지금 계속 경착륙 없고 연착륙 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에 네.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불안한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더 안 떨어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안도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섣부른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다 떨어졌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FOMC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된 거는 지금 뭐 언론에서는 크게 뭐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MBS 그러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MBS 매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QT는 하더라도 채권 매각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모든 채권 애널리스트의 중론이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많이 하고 채권 애널리스트 많이 만나고 오늘도 뭐 뒤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MBS 매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통은 QT는 롤오버입니다. 만기가 되면 그냥 그거를 재투자 안 하고 예. 계속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채권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네. 대주주가 충격이 오겠네요, 시장에. 내가 56%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예, 물량을 내놓으면 내가 주가 집을 팔 빠지죠. 거예요. 급락하죠. 이렇게 하면 주가 급락하는 거잖아요. 급락하죠. MBS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예. 연준의 의중인데요. 예. 연준은 자산 가격을 잡고 싶어 합니다. 예. 주식은 어느 정도 잡혔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빠졌죠? 주식도 빠졌고 하나 남은 게 있어요. MBS와 연관된 거. 주택 가격? 맞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 빠지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30억인데 난 좀 더 놀아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고용 시장이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예. 소비자 물가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으면 CPI가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MBS 매각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초강수를 두었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내년부터 이제 뭐 매각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자산 시장에 영향이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의 수요가 당연히 잡히겠죠. 예. 그러면 집값 침체라는 떨어지면 집 사니까? 아니죠. 집값 떨어지면 예. 내가 30억 중에 15억 대출을 해서 샀는데 집값이 20억이 됐어요. 네네. 그럼 내 자산은 그냥 한 번에 10억이 날아간 그렇죠. 겁니다. 그럼 예.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쌀값 아끼고 뭐 아끼고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서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긴 좀 어려운 어렵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섣불리 이제는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칠 것이다. 바닥이 좀 왔다. 요즘 분위기가 또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오늘 되는데. 딱 그렇죠. 예. 성장주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어제 게임주 급등하고 오늘 또 맞아요. 급등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자이언트 스텝도 없고 이제 조금씩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 혹은 안도 랠리 어쨌거나 더 안 떨어지겠다는 안도감을 가져도 되나 싶었는데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추세를 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잠깐 반등하는 거.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서 현금 비중 저는 늘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올라올 때마다 현금 비중 만드십시오. 물론 이제 내가 현금 비중이 80%인데 네. 여기서 더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현금 비중이 90%, 주식 비중이 90% 이상이신 분들은 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조절하셔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성장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예. 그런 종목들이 뭐 오늘은 성장주가 올라오지만 이렇게 예. 성장주 올라오는 거를 조금 팔아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 지금은 누가 뭐래도 경기가 침체됐을 때 안 망할 종목들이 예. 랠리를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운송업 정도 보면 밸류에이션 말이 아니에요. 뭐 PER 3배 이런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운송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전통주들이네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좋았다. 전통주. 작년과 다른 금융 환경이잖아요. 그러네요. 작년에는 돈을 풀었고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반대의 종목들이 저는 좋습니다.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메타나 게임과 같은 성장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이른바 전통주들이 지금은 좀 더 매력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입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